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나눔입니다. 이번 시간은 머신러닝의 분류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또는 뭐 결정 트리, 그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서 널리 사용되는 예측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모델이 되겠고요. 이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기반의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일단 의사결정 규칙이라든가 그 결과를 트리 구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하고, 이 루트 노드는 분류되기 이전에 데이터 전체 직업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트 노드 아래에는 이제 내부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인터널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내부 노드 중에서도 더 이상 노드를 갖지 않는 말단 노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노드랑 그 다음에 내부 노드를 특별히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노드라고 해서 디시전 노드라고 합니다. 지금 아래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나무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전체 나무인데 이렇게 일부를 가리켜서 서브 트리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동작 원리라든가 그다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엔트로피를 이제 바탕으로 진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불확실성, 특히 정보 이론에서는 평균 정보량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높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사실 굳이 정보를 표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보량이 0이 되지만 만약에 발생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발생 확률, 간호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굳이 정보를 표현할 정보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0이 되겠지만 발생 확률이 낮아질수록 이 그래프는 이제 좌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동전 던지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딱 두 개가 있고 이게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것도 이미 벌써 결정된 사건이고 정보량이라고 할 게 엔트로피라고 할 게 불확실성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1일 경우에는 이제 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확률이 줄어들게 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좀 높아질 테니까 이 엔트로피 내지는 평균 정보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왼쪽에서 보셨던 그림과 같은데 0.5에서 최고치가 되고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만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이 되는 순간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거고요. 평균 정보량도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의사결정 나무도 바로 이와 같이 어, 동전 던지기처럼 두 가지 경우를 어, 놓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 또는 아니요 동전에서 앞 또는 뒤인 것처럼 음, 의사결정 나무에서도 예 또는 아니요에 의해 가지고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런 어떤 그래프에 기반을 해서 엔트로피도 계산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정보 이득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구하는 일반식은 왼쪽 상단에 보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다 합하면 다 더하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yes 아니면 no 이렇게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시그마 없이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1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P2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전 던지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넘어가면 주머니에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이 공이 어떤 색깔인가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왼쪽에는 반반씩 들어있는 확률 분포이고요. 두 번째는 빨간 공이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전히 빨간색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반 있는 경우에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2분의 1, 빨간색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나올 확률 2분의 1 계산하면은 네, 이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 2인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10분의 8, 그 다음에 파란색이 10분의 2에서 계산하면 0.72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빨간색인 경우에는 네, 이건 이제 0이 되겠고요. 이거 0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값도 여기도 0이 되는 거죠. 이 값이 0입니다.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그래서 어, 확률이 1인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앞의 상황과 이제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실제 분류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 개, 8개, 10개, 14개의 점이 있습니다. 14개의 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분류를 하고 싶고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X2가 5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X2가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요 점들이 이쪽 왼쪽 노드로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노드로 오게 되는데 오른쪽 노드는 잘 분류가 돼서 파란 것만 있습니다. 따라서 X2가 5보다가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파란색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가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엔트로피가 예, 0이 되겠고요. 하지만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이제 10분의 8이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2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서 구한 식에 의하면 0.72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결정 나무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X2가 5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직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는 이 점이 빨간색 공이다, 파란색 공이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노드를 다시 한번 분할을 해가지고서 추가적인 노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X1을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가 작으면은 빨간색 공, 그 다음에 크면은 파란색 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딱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요 두 가지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가 잘 만들어졌고요. 요 기준이 있으면 어떤 새로운 어떤 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빨간 공이다, 파란 공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정보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할하기 전에는 엔트로피가 0.72라고 하는 노드가 있었었고요. 예,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분할을 해서 아주 분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빨간색 8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 2개 해서 여기도 각각 엔트로피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분할을 잘 해가지고 의사결정 나무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이제 엔트로피가 어떻게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72 최초의 0.72였고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이런 두 개의 노드가 나왔고 각각의 엔트로피가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엔트로피에다가 전체 비율을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어, 여기는 10개 중에서 8개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이제 10분의 8을 곱해주게 되겠고요. 여기는 10분의 2를 곱해주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엔트로피가 0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0.72였었던 엔트로피가 지금은 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게인, 정보 이득을 저희는 0.7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오라는 분리선을 엑소온 기준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최종적으로 0이 나왔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3이라는 걸 기준으로서 나눠보면은 왼쪽에는 빨간 공 5개가 들어가서 이 부분은 이제 엔트로피가 0이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공이 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엔트로피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있었던 엔트로피 관행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0.97이 나오게 됩니다. 0.97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2개로 나눈 거니까 각각의 비율을 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씩입니다. 2분의 1씩 5개씩 나왔기 때문에 앞에 거는 뭐 0이 될 텐데 0.97에다가 전체 비율 2분의 1을 곱하면은 0.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 원래 여기가 0.72였었죠. 0.72, 예, 0.72였고요. 그래서 0.72가 0.48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차를 구하면 0.24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식보다가는 앞서서 엔트로피가 모두가 0이 돼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0.72가 되는 앞부분이 옳은 답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바로 요 로직에 의해 가지고서 이 의사결정 나무가 점차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구하는 식이 여기 있고요. 이 식은 앞서서 봤던 이 식과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로그 계산하는 값과 그 확률 곱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이 P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P값. 그래서 이 P값은 이 클래스 probability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뭐 전체 개수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 색깔 파란색 공이나 빨간색 공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요. 전체에서 그 값을 가지고서 확률로 구하는 게 일단 여기서 P값, P1 값하고 P2 값을 이제 여기서 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엔트로피 구하는 데서 현재 P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P1, P2 다 계산돼서 합, 합이 구해지는 그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트로피 구하는 건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함수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실제 스플릿 한다는 거는 바로 이 식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x2를 5와 비교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x1을 3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x2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x1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x1, x2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속성값이 뭐 많을 때는 뭐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 있으면서 어떤 값을 가지고서 이 분할하는 이 노드를 분할하는 기준을 삼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중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뭐 랜덤하게 고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또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를 가지고서 구분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피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피처를 가지고서 구분을 할지를 선택하는 함수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 식에서는 지금 구현이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 select feature라고 하는 select features to use라고 하는 이 함수가 피처가 1000개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할지를 이제 골라내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피처별로 어떤 값을 쓸지 지금 현재 3에서 뭐 이건 이제 나중에 5로 바뀌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때도 어떤 뭐 일단 사실 어떻게 약간 좀 랜덤하게 숫자들을 정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비교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더 점점 작아지는 값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이 피처 밸류가 어떤 값을 쓸지 뭐 여기서 이제 뭐 3이 될 수도 있고 뭐 5가 될 수도 있고 인데요. 그래서 랜덤하게 일단 전체적으로 그 값의 한 25%, 50%, 75%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숫자들을 임의의 값들을 이렇게 쭉 뽑아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실제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겠죠. 최대한 작아지는 값을 그래야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나올 때 동안 계속 이 포문을 돌리면서요. 이 지금 피처 요 값의 후보들을 가지고 넣어서 계산해보고 직전 것보다가 더 작네 그러면 이제 그 최소값 미니멈 값을 새로 나온 작은 값으로 바꿔주고 또 루프를 돌려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또 그 값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피처를 지금 쓰고 있는지, X1을 쓰고 있는지, X2를 쓰고 있는지, 어떤 다른 그 피처가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밸류일 때 지금 이 엔트로피 값이 가장 작아졌는지라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아마 여기 이제 X1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피처에는 아마 5가 이렇게 딱 저장이 될 겁니다. 요 식의 경우에 엔트로피가 0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엔트로피가 0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값이 선택이 돼서 요 노드를 이렇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는데 비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됐을 때 예측은 좀 잘 하지 못하는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이 어떤 결과를 내게 되고 그 결과를 취합을 해 가지고서 값을 내는 앙상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시전 트리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디시전 트리를 각각 만들기 위해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주어진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용 데이터 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원본 데이터 하나 있지만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학습용 훈련용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개수만큼 이제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데이터를 뽑는 과정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부트스트랩에 의해 가지고 원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학습용 훈련용 데이터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뽑기를 할 때 뭐 뽑고 난 다음에 다시 공을 집어넣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도 상관없고 해서 이렇게 부트스트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서 디시전 트리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거랑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뭐 몇 가지 이제 개선된 방법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제일 작아지는 값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피처를 사용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밸류를 가지고 분할을 할 건지,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다 찾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각각의 디시전 트리에서 결과값을 내게 되겠고요. 그림에 보신 것처럼 뭐 첫 번째 거는 이건 클래스 1이야라고 분류를 하고 두 번째 거는 클래스 2라고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클래스 1 이렇게 나오면은 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는지 여기서 이제 클래스 1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클래스 1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에그리게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결과를 이렇게 취합한다라는 의미죠.
에그리게이팅이라고 하는데 부트스트랩의 B라는 글자랑 그다음 뒤에 에그리게이팅에 에그를 결합을 해서 이런 과정을 베이깅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깅에 의한 랜덤 포리스트도 뭐 성능이 좋기는 한데 이것보다가는 요즘은 이제 부스팅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있고 부스팅에 기반한 알고리즘인 XG 부스팅이라든가 라이트 GBM 같은 모델을 많이 쓰는데요. 확실히 성능이 굉장히 좀 좋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깅은 각각의 데이터셋이 있고 거기에서 디시전 트리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게 동작을 하고 그 결과들이 취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스팅 방식은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최초에 어떤 디시전 트리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 모델이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오차만 다시 뽑아가지고 그 오차에 해당하는 어떤 모델을 또 만들게 되겠고요. 그 모델을 앞선 식에다가 보완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수차적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앙상블 방식이죠.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결과물을 합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부스팅 방식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한번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레디언트 부스팅으로 어떤 식을 지금 찾아갈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회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기랑 분류랑은 동전의 앞뒤가 같아가지고 회기 문제 풀 수 있으면 분류 문제 풀 수 있고요. 그다음 분류 문제 풀 수 있으면 회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점들의 어떤 추세선을 찾아가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어떻게 이 추세선을 찾아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면 그 추세선 가지고 이 값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는 x 값입니다. x 값. y는 어떤 수식에 나온 수식으로 통해 나온 결과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x, y 이 좌표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x점, 그러니까 1차원점, 1차원이죠. 1차원 값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도구로서 지금 y 값, 어떤 수식이죠. x 값을 매핑했을 때 나오는 y 값을 보조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1차원 데이터, X축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데 보조적으로 Y 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왼쪽에는 Y 값으로 X 값이 아니라 일단 Y 값, X 값을 넣었을 때 어떤 Y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Y 값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어떤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의하면 빨간색 선에 의하면은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무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무리가 될 텐데 사실 x 기준으로는 잘 분류가 되지는 좀 않죠. 그래서 y 기준으로 대충 분류를 한다면 요 점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겠고 요게 또 하나의 어떤 그룹이 되겠습니다만 좀 경계 부분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 뭐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이렇게 경계해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사용한 선이라고 해서 F0라고 지금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대개 요 값은 전체 이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어떤 추세선 구할 때도요, 되게 평균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값은 한 대략 한 3.7, 3.6 정도 되는데요. 이 전체 데이터의 전체 y 값이죠. 전체 y 값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 바라는 의미도 이 평균이다, 평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평균선입니다. 요거는 전체 y 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은 이 평균값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요 평균값에 있어서 여기까지의 차이죠. 여기에 대략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3점, 마이너스 3.8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요즘은 거의 뭐 0이죠. 요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차가 없습니다. 예, 리지주얼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다 위쪽에 있으니까 오차가 이제 0보다 큰 이런 값이 되겠죠. 예, 그럼 요거의 오차 차이값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값 실제 y 값이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 선이 요 식이죠. 요 식. 그래서 여기 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요 모양에서 이제 또 추세선을 찾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일단 크게 두 그룹으로 일단은 좀 나눴고요. 여기를 나눠서 자, 여기에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을 또 평균을 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 다 평균을 내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2.1 정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요 선이 한 마이너스 2.2 정도 되네요. 2.2. 요 점들만 평균입니다. 요점들의 평균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도 다 평균을 내면은 평균 내면 요 선입니다.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이 대략 한 1 정도 되겠네요. 1 정도. 예, 이렇게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을 원래 최초의 선에다가 계산을 해줍니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최초 선이 한 아까 3.8 요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계에서 여기 3 정도 되네요. 3 넘어간 여기를 경계로 해서 요 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1을 더해주게 되고 마이너스 2.1을 더해주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1을 더하면은 쭉 떨어지겠죠. 예,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요만큼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 값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선 요거였었습니다. 요거 3.8 정도 되는 평균선이었죠. 평균선이었는데 여기에는 1만큼 더 더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만큼 해서 1만큼 더 더해주면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예, 요 식은 이제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식은 F0 X는 그냥 평균값이었죠. 요 선입니다. 요 선이었는데 여기에 오차의 추세선 요 선입니다. 요 평균값 두 개 한 거. 요 식을 여기다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 주면 요 F0가 F0는 요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차에서 뽑아낸 요 추세선을 더해 주게 되면은 새로운 F1이라고 하는 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F1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직전에 구한 F1식이 있었었죠. 그 F1식하고 또 다시 이제 이 실제 Y값, 최초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요식, 요 값들하고의 차이를 또 다 구해줍니다. 다 구해주면은 조금 이제 아까보다가는 0에 가깝도록 변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거 평균을 내면은 요 값들의 평균입니다. 요 값들의 평균을 내면은 대략 이것도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다 평균을 냈더니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 아마 한 0.1 정도 될 것 같네요. 0.1 정도.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여기 0, 한 1.23 정도 되는 1.23 되는 여기 끊어가지고 올레식은 여기죠. 올레식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1을 더해주니까 또 선이 막 뚝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0.1을 더해주는 거니까 아마 여기서 살짝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갔고 그다음 여기도 아마 원래 몰래선은 직전 F1 선은 이렇게 파란 요거였는데 0.1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선이 이렇게 나왔죠. 점점 이제 비슷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F2식은 F1식, 직전에 구했던 F1식에다가 새로 구한 요식, 새로 구한 이게 H2입니다. 요 값을 더해주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식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어, 이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식이 나오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번 이상 정도 가면은 거의
패턴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디시전 트리랑 이렇게 잘 비교를 해서 분류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분류하고자 하는 건 y 값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x 값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y 값은 도구로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식이 만약에 뭐 최종적으로 구해졌다 그러면은 x3을 기준으로 해서 x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네, 여기 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이 그림을 좀 분류하는 것이 좀 적합치 않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눠지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나 나눠져서 트리로 본다면 일단 x가 3보다 큰 경우에 어떤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또 이제 x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룹이랑 이쪽 그룹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은 평균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평균이었기 때문에 에러들이, 오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잔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잔차를, 식으로 또 이렇게 H1으로 구해가지고, 최초의 식에다 더해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원래 데이터랑, 원래 Y 값하고 서로 이제 만든 이 식에서 또 오차가 잔차가 나오니까 또 그게서 또 어떤 평균값 추세선을 구해가지고 또 직전선을 이렇게 해주면은 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들은 결국은 어떤 값은 F0에다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요 원래 원본 데이터에서 최초의 어떤 이 식을 설명해주는 디시전 트리가 나오면 여기에 오차가 나오게 되겠고요. 프리딕션, 리지주얼 오차가 나오게 되겠고 이 오차에 대한 부분을 또 예측을 하고 여기 또 오차가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한 오차 이렇게 무한해서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구한 식을 그냥 그대로 더해줬는데요. 아까 오차가 뭐 오차 평균이 만약에 마이너스 1.2였으면 1.1을 그대로 더해주고 뭐 3이었으면 그대로 더해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신 것처럼 러닝 레이트를 써서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값을 이제 정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도 그냥 똑같이 더해주는 게 아니라 웨이트 값을 정해줘서 웨이트 값을 곱해줘 가지고 줘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 방법이 이렇게 피처가 많아지면 데이터 피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성능도 좀 떨어지고요. 빌드 속도도 이제 많이 걸리고 특히나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XG 부스팅,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어, 굉장히 이제 스케일러블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 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앞에서 보셨던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랑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에 보신 건 똑같은데 뭐 데이터가 뭐 일부 빠진 데이터가 있고 좀 듬성듬성 그런 데이터일 때 처리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과정, 데이터 계속 처리하면서 이상치 데이터에 있으면 완화한다든가 이런 레귤러라이션 정규화를 계속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리가 너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갖도록 깊이가 그, 트리 프루닝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깊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피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피처 샘플링하는 기법 그다음에 또 이제 GPU를 써가지고 패러렐하게 또 동작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데이터가 많더라도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이 랜덤 피처 값이라든가 그다음 피처 밸류 값을 찾게 되는데 각각의 이 루프 안에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해서 어떤 값이 더 좋은지 비교하는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전에 전통적인 그라디안트 부스팅법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라디언트 부스팅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아까에서 설명드렸던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이 XG 부스트를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속도도 훨씬 더 빠르면서도 그다음에 성능도 뭐 더 개선된 그런 모델이 나왔는데 바로 라이트 GBM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알고리즘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할 수가 있는 게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니까 간단한데 내용 자체는 뭐 복잡할 수 있지만요. 그 앞서서 제가 트리플로닝이라고 해서 일단 일정한 깊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XG 부스트는 이제 제한을 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최대 오차가 있는 노드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리프 와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들이 일정한 모양이 되도록 균형 잡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조금 더 좀 덜 나오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이런 부분을 빼고 그냥 만약에 어떤 그 노드에서 오차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 노드를 계속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성능도 뭐 괜찮은 그런 모델이 나왔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GBM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시전 트리 기반의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딥러닝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도 분류 문제 많이 해결하지만 데이터 양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파라미터 조정 이런 부분 쉽지 않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라디안트 부스트 방식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어서 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